우리 고야 차트에 우리 EX 차트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에 1번 지지 저항선이 뭔지 아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 셀바이도 있죠. 셀바이도 있는데 그보다 더 가운데 우리의 메인 고야 라인이 있어요. 고야 라인이 지지와 저항선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고야 라인이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인데, 고야 라인 아래에 캔들이 있다, 가격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저항이 되고, 가격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지지가 돼요. 그래서 고야 라인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2번이 이제 셀바이죠. 셀바이 라인. 셀바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번 뭐 있을까요? 우리 선 긋는 거. 트렌드 라인 있어요. 트렌드 라인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번 비비는 이제 저희의 뭔가 이런 고유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스마트 라인으로 할게요. 스마트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나 뭐 MA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 차트에서 세팅을 해 주시는 거. 구프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차피 고야 라인이랑 셀바이랑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그 다른 볼린저 밴드나 이런 거를 넣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보지 않아도 매매는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의 스타일이시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EX의 4가지의 지지 저항은 저는 이렇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지지와 저항, 우리는 롱 포지션일 때, 상승인 것을 매수를 할 때, 상승인 거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현물 매수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 거예요. 그쵸? 네.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 겁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이라고 볼게요. 롱 진입은 너무 높아서 너무 높네. 어떡하나, 내가 가서 안아줘야 되나. 안아주세요. 롱 진입은 이게 뭐냐면 지지에서, 그쵸? 롱 진입은 지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숏 진입은 그렇죠, 저항에서 합니다. 그러면 롱 진입은 고야 라인에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고야 라인이 롱 진입이니까 상승 추세죠. 이렇게 있죠. 그냥 대충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롱 진입이에요.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셀바이 매매법에서, 셀바이 라인에서 롱 진입은 어디서 해요? 바이 라인에서. 바이 라인에서 예를 들면 바이 1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로 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라인은 롱이면 상승 추세인 경우 하단 트렌드에서 롱 이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은 고야 라인을 이렇게, 이게 점선이 안 되네. 고야 라인이 너무 잘 보이면 안 되니까. 자,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스마트 라인, 롱인 경우, 상승 추세인 경우 스마트 라인이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겠습니다. 스마트 라인은 추세의 변경선이기 때문에 고야 라인이랑 똑같이 보조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스마트 라인이라고 치면 여기서 롱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롱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롱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팔아요? 고야 라인에서 롱 진입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팔까요? 셀 라인에서 팔고,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이 또 있다라고 하면 트렌드 라인에서도 팔 수가 있고, 스마트 라인인 경우는, 스마트 라인은 뭐냐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요.
고야 라인이 있고 스마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상승 추세로 가다가 얘가 추세가 딱 바뀌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추세가 변경돼요. 그럼 여기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의 변경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따가 차트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야라인에서 사면 셀바이에서 팔 수도 있고 트렌드에서 팔 수도 있고 스마트에서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라인에서 사면 바이라인에서 샀다 이러면 고야라인에서 팔 수도 있고요. 혹은 셀라인에서 팔 수도 있죠. 아니면 트렌드 위로 상단에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롱 진입을 그러면 지지에서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이라인에서 진입을 해서 셀에서 파는 거니까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입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롱 진입은 입절은 어디? 저항. 그렇죠.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저항. 그 다음에 그러면 롱 진입을 했어요. 상승 추세를 보고 내가 롱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손절을 하냐면 반대로 가면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고야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롱 들어갔는데 내려가네? 그럼 손절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손절하시냐면 손절 지지입니다. 그렇죠? 지지에서 손절하시는데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이라인인 경우 바이라인 넘어 손절하시는 거예요. 바이라인인 경우 바이라인 넘어서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이라인에 딱 맞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넘어서 손절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숏진입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 숏진입은 하락 추세니까 고야라인 이렇게 숏진입. 그 다음에 셀라인 두고요. 여기서 숏진입. 맞죠? 그 다음에 트렌드가 하락 추세인 경우 상단 트렌드에서 숏진입.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이것도 똑같이 반대죠. 고야라인 내려가고 고야라인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역배열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스마트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스마트 라인에서 숏진입. 그쵸?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지와 저항선은 똑같다.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포지션, 내가 롱인지 숏인지 이 시그널에 따라서 내가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를 정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또 볼게요. 숏 진입한 경우 입절 어디서요? 지지에서. 저항에서 들어갔잖아. 그럼 지지에서 나와. 그 다음에 손절은?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원래 30분짜리 강의인데 벌써 끝나버렸네. 다 대답들이 별로 없으시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실까요? 요 그림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숏인 경우 고야라인 아래 요거 색깔을 좀 바꿔드릴까? 고야라인 그 다음에 바이라인 셀라인 빨간색. 그 다음에 트렌드는 흰색도 좋고 골든으로 할까요? 여기가 흰색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은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이 약간 애매한데 주황색이죠. 저 사실 트렌드가 주황색이라. 자, 요거 이렇게 찍으세요. 네, 찍으세요. 고야라인 색깔도 넣어드릴까요? 여러분 색깔 찍으시라고 제가 색깔을 넣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라고. 디테일하죠? 네.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선주야 너 진짜 잘했다 이랬는데 여러분 별로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니?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호 사장님. 진짜 신기한 거는 ABC 패턴이에요 이게. 그쵸? 이거 다 조합해놓으면 ABC 패턴이에요. 네. 그리고 스마트 라인은 조금 더 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 찍으셨죠? 화면 넘길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알아봤어요. 지지, 저항. 자, 지지, 저항 안에는 요 지지, 저항이라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고야 라인도 들어가고요. 고야.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셀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그 다음 스마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분할 매매죠. 분할 매도와 매수. 우리가 고야 라인에서 롱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바이 라인에서 롱을 잡았다라고 치고 바이 라인에서 고야 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더 줄일 것 같죠? 그러면은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잘라.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고야 라인 줄었어? 그러면 다시 셀 라인까지 보고 그렇게 분할해서 매수, 매도 하는 거. 그러니까 분할 매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분할 매수는 잘 하시는데 분할 매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분할 매도까지. 그래서 분할 매매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손절이 들어가야 돼요. 손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손절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맞아요. 제가 열심히 지하철에서 자서 다 기억이 날려버렸어.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현금 확보. 현금 확보 중요하죠. 그러면 현금 확보니까 뭐라 해야 돼? 분할, 시드 분할. 시드 분할이 또 중요합니다. 이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널이야. 시그널. 죄송합니다. 시그널. 시드 분할도 진짜 중요하죠. 네 가지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원칙이에요. 원칙. 네, 원칙이 들어가야 돼. 지지 저항이 들어갔어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 알았어. 근데 내 원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트레이딩 아주 고수가 될 수 있다. 고수 별거 없습니다. 돈 잘 벌면 고수예요. 그렇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네, 찍으실 건가요? 조금 이쁘게 적을걸? 찍으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이 30분 강의를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넘겨드려? 30분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차트 얘기 진짜 할 거 많아요. 이거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게 단데 뭐. 그쵸? 응. 차트를 이따가 또 보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할 매수는 잘하세요. 그런데 분할 매도를 못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손절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를 들면 내가 진입을 했습니다. 롱 포지션 현물 매수도 좋고요. 롱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네. 예를 들면 고려인에서 진입을 했네. 그러면 셀라인이 1번도 있고 셀라인이 2번도 있고 어디서 잘라야 할지 모르겠어. 얘네가 막 가까우면 아쉽잖아요. 요거 짧게 먹기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할 때 여기서 롱이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 라고 하면 한번 잘라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라요. 한번 잘라.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아? 그럼 반으로 남은 걸로 기다리면 되지. 어차피 처음부터 셀라인 2번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하셨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 셀라인 1번까지 먹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얘 셀라인 1번까지 갑자기 막 쏴 얘가. 그러면 이제 안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쏘면 어떻게 돼요? 쏘면은 분명히 내려옵니다.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다가 예를 들면 쐈다라고 치고 쭉 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와요. 여기까지 기다려. 계속 기다려. 시그널 안 바뀌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바뀌었지. 안 바뀌긴 안 바뀌었는데 난 고양이에서 들어갔는데 고양이 뚫렸잖아 이미. 근데 이거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입은 잘하세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셀라인에서 한번 끊어줬다. 셀라인에서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절 라인을 그으면 어떨까? 손절을 여기다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내려와서 예를 들면 얘가 손절이 돼요. 그래도 난 잃을 거 없지? 어차피 내 진입가인데? 손절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셀라인에서 한번 끊어줬으면 그만큼은 또 이득인 거고 안 끊어줬으면 뭐 손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끊어줘야 이 손절을 또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절을 연습을 하시면요. 지금 진입하고 나서 입절 손절 다 그거 놓으세요?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나요? 자동으로?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연습부터 하면 밑에다가도 손절할 수 있어요. 이 손절을 거는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결국 매매는 제가 해보니 습관이거든요. 계속 고야라인에서 롱 들어가서 밑에서 손절도 못해. 이거 청산당하는 습관들이면 계속 청산만 당해요. 그러니까 손절 습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나한테 손절은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걸면 마이너스 아닌데? 그쵸? 이게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손절가를 내리는 습관도 된다고. 그건 그 다음에 내 습관을 고쳐가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죠? 꼭 하셔야고.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아까 스마트 라인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때워야 되니까 장난이고요. 여러분 질문을 자꾸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 오나 여러분도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닌가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세대가 좀 벗어난 세대라 질문을 잘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스마트 라인만 그어놨어요. 스마트 라인만 그어놨더니 롱숏 어때요? 명확하죠? 여기 명확하죠? 아닌 구간도 살짝 있어 보이지만 요런 거는 이제 큰 추세에서 횡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 차트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라인만 놓고 보면 스마트 라인 아래는 하락이고 위는 상승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 스마트 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 변경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 라인에서 진입도 하고 손절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빼고 고야 라인만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고야 라인이랑 스마트 라인도 고야 라인 위로 가면 상승이고 아래로 가면 하락이죠. 추세 변경선이죠. 그런데 스마트 라인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크로스를 보시면 추세 변경되는 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네, 스탑로스 거는 거를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켜고요. 차트를 켜면
지금 이게 OKX 차트예요. 그런데 진입을 하시는 게 여기서 진입하시죠. 핸드폰도 똑같죠. 이 메뉴에서 오픈 이게 포지션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그래서 가격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때는 가격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적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적는다라는 거는 요거 바 땡기는 거예요. 바 땡기는 거 어마운트를 채워 넣으셔야지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되면서 내가 진입한 데에서 이렇게 롱을 하든지 숏을 하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TPSL이라는 체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TPSL이라는 체크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진입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TP 가격이나 SL 가격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거든요.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지금 롱 포지션을 예를 들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98,000에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98,000으로 내 시드의 30%를 투입을 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다라고 누를 겁니다. 근데 누르기 전에 TPSL 체크를 하고요. 어드밴스드를 누르는 거예요.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내가 롱 포지션이니까 롱이나 숏이나 요거 두 개 중에 롱 버튼 있죠. 롱 버튼을 눌러놓고 보통 롱일 겁니다. 롱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이 퍼센트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가격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P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98,000에 들어갈 거니까 입절은 99,000에 할래? 라고 적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8,000에 들어가니까 97,000에 할래? 라고 스탑 로스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8,000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99,000에 스탑 로스를 걸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지금 당연히 안 되겠죠. 롱 포지션인데 위에 가격에다가 손절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97,000이라고 써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이게 그 거래소마다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체인지라는 거는 이제 가격의 변동이에요. 이 체인지를 바이낸스에서는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인지 부분을 세 개로 눌러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체인지 부분에 체인지가 있고 P&L 퍼센트가 있고 P&L USDT가 있죠. 내가 배팅을 예를 들어 $100를 해서 $10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P&L USDT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10이라고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요. 네. 내가 $10를 먹으려면 내 들어간 시드 대비 가격 대비 얼마를 해야 $10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10 USDT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P&L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레버리지 곱한 가격이에요. P&L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2를 썼다. 그런데 나는 1%만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2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체인지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1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스탑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로스도 체인지로 하시면 이제 바이낸스 기준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으로 하셨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1%가 되면 손절하겠다라고 퍼센트를 적으시면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P&L로 설정을 했다. P&L 퍼센트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레버리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손절을 할래?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L USDT는 내가 들어간 시드가 1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만 손해볼래? 라고 적으시는 게 그러니까 달러죠. 50달러만 손해볼래? 라고 적으시는 게 P&L 요 USDT 뒤에 단위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탑로스는 그렇게 설정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예를 들어 생성이 되잖아요. 포지션이 생성이 된 다음에 스탑로스랑 TP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포지션 설정하는 창이 똑같아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격으로 하시거나 변동으로 하시거나 뭐 수익률로 하시거나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